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없애고 국적 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는 등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남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돌아왔습니다. 네, 최종 합의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조만간 한국에서 합숙훈련에 돌입합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당초 2월 1일로 맞춰 있던 북한 선수단의 방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한해 당겨집니다.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남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회의를 마무리하고 돌아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조기 방한이 합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안전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진천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1일 이전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선수들이 내려와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단일팀 구성과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왔지만 우리 대표팀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도 장관은 이 우려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가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 우려가 그리고 걱정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져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서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유니폼에는 한반도기가 부착되고 등 뒤에는 불어 꼬레에서 딴 COR을 새깁니다. 또 아이스하키는 종목 특성상 경기 승리 시마다 승리팀의 국가가 연주되는데 단일팀이 승리할 때와 메달 획득 시에는 한반도기와 아리랑이 사용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4년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대구에서의 독대와 멀지 않은 시기에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 추가했지만 직접 조사하지는 못해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국정원 돈 일부가 이 전 의원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MB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참고인 조사를 한 검찰은 신분을 피의자로 바꿔 다시 불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뒤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 상장사의 분기 보고서상 기부금과 접대비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4,93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습니다. 접대비도 2016년 3분기 누적 399억 원에서 지난해는 3분기까지 327억 원으로 17.9% 줄었습니다. 네,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가 육자회의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과의 회동에서 사실상 합의한 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동에서 민주노총은 청와대에 24일에는 준비 부족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만간 양대 노총과의 협의를 거쳐서 회의 날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또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 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66%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밝혔습니다.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오른 29.3%, 무응답은 4.7%였습니다. 이는 북한 6차 핵실험 여파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9월 셋째 주 6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업체는 밝혔습니다. 업체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가상화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가 집중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현 정권에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어지러운 정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관을 좌파 국가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주의의 대표 사례로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남북한 한반도기 공동 입장 등을 꼽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통합파를 겨냥해서 창당을 할 것이라면 국민의당을 나가서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별도 창당의 뜻을 밝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 당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당 소속인 채로 별도의 창당을 준비하는 건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 윤리적으로 묵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어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당선자를 내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남북 간 대화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성남에서는 차량 화재로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준흠 기자입니다. 지하철 선로 바로 옆 신발 한 짝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이 내린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56살 A씨는 동인천행 급행열차를 타고 와 신길역에 내렸고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비틀거리며 다시 열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해당 승강장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경비원 71살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저녁 8시 40분쯤엔 평택시 동삭동의 한 빌라에서 고장난 승강기 안에 갇힌 4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승강기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고 안에 갇힌 47살 김모 씨는 별다른 이상 없이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호텔에서 객실에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던 난동객이 보안팀의 제압을 당하다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부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31살 이모 씨와 보안팀장 34살 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또 보안실장 58살 홍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호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바닥에 눌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이 수업 도중에 허벅지 골절상을 당했지만 교사들은 1시간 가까이 눕혀두는 조치에 그쳐서 부모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는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희귀병, 가부키 증후군을 앓는 7살 이모양. 작고 여린 허벅지 위로 1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국공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던 이 양은 지난달 8일 체육 수업 도중 허들에서 넘어져 허벅지뼈가 부러졌습니다. 현장에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보조교사까지 있었지만 근육이 놀란 것뿐이라며 눕혀놓기만 했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119에 전화했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그제서야 119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애는 계속 울고 있고 근데 제가 딱 한눈에 봐도 정말 다리도 부어있고 애는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장애아를 보조하게 돼 있는 전담교사는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믿고 4살부터 보냈으니까 진짜 의심 없이 믿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전신마취 수술 후 전치 12주 진단에 폐렴까지 겪은 이 양은 6개월 후 다시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할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이 양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날씨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추위를 몰고 올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 북부에 약하게 눈이 오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비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는 더 많은 지역에 대체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에 3에서 8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 2에서 5cm, 남부 내륙에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충남 서해안이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내일과 모레 사이 또다시 눈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추위는 아직 심하지 않은데 밤새 강한 한기가 밀려와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모레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체감 추위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부 북서쪽에 내리는 눈은 오늘 밤 시간에 많은 지역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3도 보이고 있고 대구가 7.9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퇴근길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오늘 밤 시간부터 서해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거세게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력 한파는 주말까지도 꽤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특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